자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또 많이 틀리시는 게 선납세금하고 예수금, 그쪽을 구분을 좀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여태까지 들으셨던 분들 막 가보면 예수금, 막 선납세금 둘 혼용했었어.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해보죠. 자, 보겠습니다요. 자, 우리 여기는 이제 우리 배웠죠? 뭘 배웠냐면 이제 소득세 배웠으니까 원천세 14% 복습하는 의미에서 네, 회계 1급에서 그냥 마치 제 맘대로 합니다, 그냥. 거기가 표정 안 좋으니까 배웠어요, 복습. 자, 그럼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 꼭 여기서 주의하실 건 선납세금, 예수금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잘 잡으셔야 되겠지. 자, 보죠. 자, 일단 은행에서 갑한테 이자 100원을 준대요. 그러면 일단 은행은 소득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급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은 소득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원칙은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원래 벌어들인 놈이 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갑이 이자를 번 거지. 이자 소득이 있으니까 여기에 14%다라고 가정하면 세무서에 14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낸다라는 보장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자를 딱 받았다? 저 14만 원 받았어. 세무서에서 세금 좀 내세요. 여러분이 100만 원 받으신 거 예를 들어가지고 예, 세금 14만 원 내세요라고 하면 내가 왜 그죠? 내가 예금에서 받았는데 왜 내가 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무서도 원치 않아. 왜 원치 않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일단 은행에서 이자 받는 사람 우리나라에 거의 한 몇천만 명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무서에 있는 세무공무원은 아무리 많아도 한 몇만 명 될 거란 말이야, 전국에. 맞죠?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회계 옛날에 나왔으니까. 맞죠? 그럼 한 명, 세무공무원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해야 돼요, 혼자. 맞죠? 그럼 노화로 쓰러져요. 노화로 쓰러진다 하는 건,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별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제 원천징수 방식을 옛날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요 그죠? 줘야 될 소득 중의 일부를 떼고 주죠. 그죠? 그래서 요 사례에서는 100원을 다 주지 않고 얼마만? 86원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86원만 줘요. 그죠? 그 나머지 14원을 일단 보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는 누가 해요? 지급자가예요? 소득자가예요? 원천징수를 하는 거. 지급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원천징수가 되거나 당하는 건 소득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오늘이 5월 15일이잖아요. 그럼 5월 15일이다라고 가정하면 이미 배웠지만 다음 달 10일인 6월 10일까지 그죠? 우리가 14원을 갖다 대는 거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형식은 은행이 내고 있어요. 형식은. 하지만 이 세금은 갑의 세금을 대리해서 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세금을 실질적으로 낸 건 갑이 낸 거예요. 맞죠? 그냥 은행은 대신 납부만 한 겁니다. 대리징수. 맞죠? 그래서 요 세금을 낸 건 우리가 실질은 갑이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소득자가 하는 거예요. 소득자가.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이거죠. 원천징수는 우리가 당한 자, 즉 소득자죠. 소득자. 우리 시험 목적상이에요. 선납세금 쓰는 거고. 왜냐하면 일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듣고 버리세요. 법인세 나중에 세무일급이나 재경관리사까지 배우시니까.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예요. 12월 말이 결산일인 법인은. 그러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세금인데 그걸 먼저 낸 거잖아요.
먼저 낸 건 얘야, 얘 세금, 얘가 세금 낸 거예요. 얘는 대리해서 냈다고. 이것만 보고 얘가 낸 걸로 착각하세요, 자꾸. 그래서 선납세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당한 원천인수 한자. 네, 한자. 맞죠? 제가 수능에서 언어 등급 5등급 나왔어, 5등급. 그래서 이건 양해죠. 알죠? 저도 미치고 한장에서 안 떠올라가지고 자꾸. 저도 이러고 싶겠어요? 유식한 용어 쓰고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쓰면 얼마나 배려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사실은 잘 몰라서, 단어가 안 떠올라서. 그럼 하는 자는 지급자죠? 그럼 지급자 입장에서는 요 원천 징수를 할 때 우리가 예수금이 그거 예수금이 예자가 미리 예자잖아요. 우리가 예약하다 할 때 예자 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제 3자가 내야 될 사대보험이나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일단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숫자가 미리 징수한 금액. 그게 예수금이 예수금. 그럼 징수는 이 새끼가 하는 거지. 징수. 그 징수라고 생각이 제일 좋아요. 그죠? 원래 받을 숫자지만 그냥 징수가 훨씬 나.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급자가 예수금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금은 성격이 뭐예요? 부채, 선납세금은 자산, 선급 비용, 선급금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면 다 계정가운 자산이에요. 맞죠? 우리 자산이 권리잖아요. 부채가 의무고. 그죠? 그러면 먼저 냈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게 권리야, 권리. 맞죠? 자, 그럼 이제 분개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맡길 거. 여기는 이제 예수금, 선납세금 구분만 잘 하시면 잘 하시니까. 자, 보면은, 일단, 갑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죠. 얼마? 그래서 100원. 맞죠? 이거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다. 항상 재무에게는 투자자한테 투자받아서 운영하는 거 회사는 당연히 우리가 주주들한테 손익계산서에는 총액으로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총 100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했죠.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총액,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 비용이 총액을 좀 더 많이 요구해요. 그렇죠. 총 100원의 이자를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총 100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라고 정보. 돈만 86원 들어온 거지. 그죠? 그럼 시험에서는 요 14원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대놓고 줘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라고 줬는데 예수금 처리한단 말이에요. 지금 환장했어. 그죠? 그거 하면 예수금 부채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면 예수금을 쓰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그래서 소득자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건져낸 거잖아요. 뜯겼지만 얘가 낸 거야. 그래서 차변에 선납, 세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은행 입장, 지급자 입장이요. 그럼 지급자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 자체는 총 100원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래서 총액으로 보고 총 이자 비용은 100원이 발생했어요. 라고. 근데 86원만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가 우리가 예수금 처리했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은행은 분계를 2개를 해야죠. 지급할 때 분계랑 갖다 냈을 때 분계 2개. 맞죠? 근데 소득자는 그냥 뜯겼을 때 분계만 하면 돼요. 갖다 내는 걸 쉽게 내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예. 계속 이어서 할게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맞기는 한꺼번에 할게요. 자, 이제 중간연합세액이 가끔 나와요. 잘 나온 편은 아닙니다, 진짜로. 오히려 선납세금은 원천이수 쪽이 훨씬 많이 나와요. 하지만 가끔씩 중간연합도 됩니다. 배웠으니까 해볼게요. 자, 복습하면 우리 소득세에서 중간연합은 언제예요? 납부 언제까지 해야 돼요? 11월이라고 했죠? 어저께 안 했나? 어저께 맞아서 그래, 맞아서. 알죠? 11월, 듣고 버리세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일까지 내요. 신고 납부하거든요. 그 무시해요. 소득세 중요하니까.
그러면 중간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월 말일까지 내야 될 세금 중에 일부를 먼저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연합세도 시험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줘요. 맞죠? 그럼 선납세금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서 보시면. 자, 해보자. 자, 일단 회사가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세는 총 100원이 발생했대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자, 100원이 발생했는데 법인은 중간연합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돼, 지들이 알아서. 그래서 여기 8월 31일 날 중간연합세 이렇게 30원 납부했대. 그러면 시험에서 8월 31일 날 중간연합세액을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게 줘요. 그럼 차변에 선납세금, 대변에 현금 등 이렇게. 하지만 얘를 출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아래를 출제해야 돼. 결산. 요거 은근히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결산. 여길 더 잘 보셔야 돼, 여기를. 자, 어떻게 하냐 보면 우리가 12월 31일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가 출제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항상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 내야 될 세금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서에 70원만 추가로 더 내면 되니까 70원만 계산이에요? 아니에요. 정보를 전달할 때는 총 법인세는 100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적 손익계산서에는 법인세 등은 100원이 적혀야 되는 거예요. 70원이 아니라. 그래서 차변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니까 법인세 등이라고 해요. 요게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혹시라도 분계를 끊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법인세 등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소득세 때 이미 배웠지만 30원 이미 냈잖아. 냈으니까 기납부세액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차감. 그걸 분개하는 기납부세액을 차감, 선납세금 차감하는 분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선납세금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차감하니까 대변 이렇게. 그래서 일부 어려운 분개들은 문장 자체를 알고 계셔야 분개를 끊을 수가 있어요. 선납세,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이 문구 활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나중에 대손 쪽에서 뭔가 영향을 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자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가 이제 세금 내야 될 건 70원만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70원은 12월 30일 입장에서 3개월 뒤에 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부채로 처리해야 되는 거 남은 70원은요.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세금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 맡겨볼게요. 자, 일단 기출문제 집부터.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699 페이지. 네, 4번. 699 페이지 4번.
그거 대충 보면 틀려요. 대충 보면 틀릴 거다. 음. 배터리 3%밖에 안 남았는데? 자, 보시죠, 여러분. 음.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대충 봤다. 여기 상여야, 상여? 상여야? 그래서 여기 상여금 별도 쓰셔야 돼요. 진짜야. 대충 봐가지고 급여, 임금 650만 원 적으시는데 큰일 나? 자, 근데 우리 조심하실 게 우리 이제 제조부서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고 안 하죠? 그리고 실제로 검색도 안 돼. 500번대 급여 검색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제조부서에 우리가 이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원칙이 임금. 그죠? 급여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본사죠, 본사. 일용직 일당은 잡급. 그래서 임금은 총 350만 원이라고 보고해야 되는 주주들한테. 그리고 상여금 300만 원. 물론 500번대 거셔야 되는 거고, 둘 다. 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제조부서 과장 김하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김하나가 내야 될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있죠. 요거를 지금 원천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원천 징수했으니까 여기에는 1167, 260은 우리가 미리 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거 미리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예수금이에요. 그렇죠? 미리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금. 그렇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여기 하나 뭐야 이거? 예수금 이런 사람 만나야 돼 반드시. 얼마 배려심이 너무 깊어. 맞아. 1167, 예, 여기 아무튼 있죠? 260, 나머지가 이제 보통 예금 여기 있는 거 차인지 금액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 차인지 금액 여기다 넣으시면 돼. 보통 예금 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자 어디냐면은 700 아까 어디 있었는데? 727. 727페이지요. 문제 4번에 5번입니다. 727페이지 문제 4번에 5번. 자고로 문제 4번 유형은 결산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시면 5문제 나와요. 여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좀 다양하게 돼가지고. 여기. 자, 보죠. 다 하셨으니까. 자, 결산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이거 선납세금 정리라고 합니다. 주로 온 사람들이 많이.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주주들한테 법인세 등이라는 총 비용은 840만 원이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840만 원어치의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그죠? 근데 보니까 여기 법인세 중간연합세액하고 먼저 중간연합세액하고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선납세금 계상돼 있대요. 그럼 얘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죠. 맞죠? 그럼 선납세금 빼 대변으로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미지급 세금이 나머지가 260만 원 부채가 잡히고 다음 연도 3월 말에 까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아직 50분 안 됐어,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방으로 뭔가 가던데, 손이? 아니요. 손잡말해, 손잡말. 어디냐면, 이것도 풀어야 돼서. 어디냐면, 유인물 10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거 10페이지, 유인물 10페이지요. 자, 10페이지에 1번. 좀 어려워요. 여기 선납세금 쪽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10페이지 1번. 9월 16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10페이지 1번. 그렇게 선납세금 문제에서는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정기예금 같이 껴있는 문제예요.
음. 일단 해볼게요.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잖아. 해석하면은 내가 이제 원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정기 예금에 당초에 900만, 정기 예금 한 번 내고 끝나는 거잖아요. 900만 원을 냈어요. 당초에. 예, 냈는데 이제 만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기 예금에 일단 900만 원이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기 예금 잔액은 900만 원이 0이 돼야지. 대변에 정기 예금 900이 빠지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게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나눠보는 거예요. 일단 원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죠? 근데 원금은 원천이수 못해. 그럼 내가 낸 건데 왜 원천이수를 해? 그죠? 원천이수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원금 자체 들어오는 건 수익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이자 있잖아요. 요금 이자 100만 원은 수익이 맞죠? 그래서 원래 1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소득이 있으니까 여기 원천 징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자 수익은 총 1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사람이 됐다라고 주주한테 보고하는 거죠. 근데 여기 100만 원에 15.4% 뗀단 말이에요. 이게 소득이니까. 900은 안 떼는 원금이니까. 100만 원에 15.4%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먼저 낸 거, 뜯긴 거니까. 이건 내가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산 계정은 선납세금 처리하라는 거예요. 15만 4천 원.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에 100만 원 중에서 15만 4천 원 내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이해가 된 분계는 바로 끊기니까. 실제로는 이거 한 방에 하는 거지만. 알죠?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은 여러분들 그 선급 비용 이쪽이